국민들은 신하 후보자를 제청해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신문부재, 반문 유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중립성과 소신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부채의식은 국민 그리고 헌법, 법률, 직업주의 양심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때 현재의 그 대법원장의 인사 기준이 오히려 무원칙이다, 인사 기준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좀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드 인사와 인사의 편중성인데 이것이 문제인데요. 예,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의 이 비율에 비해서 재판연구관이랄지 행정처랄지 또 법원 지원장, 요새 지원장에 대한 선호가 많거든요. 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선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지원장 가고 싶다, 또 내가 행정처나 재판연구원 한번 해보고 싶다. 일 욕심 많은 판사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면 인권법 연구에 내가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개 인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그 수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전성시대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오른쪽 그 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이제 비율이거든요. 여기 보면 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굉장히 이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주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외부에서 말하는 법원의 편중 인사, 편향성 인사, 코드 인사, 이게 단순히 무슨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대법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시면 대법관 회의의 구성원 아니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법관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이나 또 연임 이런 대법원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죠. 대법관으로 임명이 돼서 대법관 회의에 참석하시면 오늘 나온 이런 코드 인사, 그리고 인사의 편중성에 대한 우려 전달하시고 의견 개진하시겠습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생각을 펼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꼭 좀 그래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단 이런 법관들에 대한 인사만이 아니라요. 이제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더 걱정입니다. 이게 대법원의 이제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11명의 대법관이 임명이 되셨어요. 그 후보자 제외하고. 근데 인사의 특징은 우국민 인사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렇게 우국민 인사가 6분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8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이 우국민 인사입니다. 후보자가 작년에도 최종 3배수에 포함되셨잖아요. 그런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웅구 후보자에게 밀려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죠. 저보다는 훌륭한 분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런 우국민 인사가 단순히 이런 연구회 출신이 많다, 사실 편중적인 인사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결과를 떠나서 두 번째는 이런 우국민 코드 인사가 정치적 사건이나 가치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에서 사실상 같은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 우국민 인사들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어요. 이재명 지사 판결 사건에서 모두 무죄. 백년정제 사건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적을 수차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김경수 경남도시사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국 교수 사건, 또 정경심 교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혹시나 후보자를 제청해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친문 무죄, 반문 유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중립성과 소신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제 가장 큰 부채의식은 국민 그리고 헌법, 법률, 직업주의 양심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 판결 중에서 뒤이어서 존경하는 정정식 위원님이 마무리 질문하시겠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역시 이재명 지사 판결입니다. 지금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법리에도 물론 민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다 밝으시지만 형사법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판례공보라는 지금 별명도 가지고 계세요. 이 이재명 지사 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읽어보셨죠?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일단 전압에서 치열하게 유죄, 무죄, 다수, 소수 의견이 나뉜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의 오히려 역량이 굉장히 떨어졌다. 내부 판사들, 외부 법조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이것은 봐주기식 판결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라 정말 대법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판결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